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찍을 것인가. 자, 지난번에는 뭘 말씀드렸어요? 대상을 먼저 말씀드렸죠. 대중적인 거를 먼저 고를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의 소수를 향한 것을 만들 것인가 라고 이제 그걸 선택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어떤 그것 유튜브를 뭐 촬영한다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재주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요. 뭘 해야 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촬영하는 건 배웠고, 편집하는 건 배웠어요. 기획은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죠? 이제서야 지금부터 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더라고요. 그게 하찮은 재주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먹는 거밖에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먹방을 찍었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달인입니다. 그랬더니 유튜버로 해서 뭐 100만 명, 2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만들게 됐어요. 그건 얼토당토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난 요리를 좋아한다? 요리를 찍으면 됩니다. 책을 좋아한다? 책 읽는 법을 강의하거나 찍으면 됩니다. 자기의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그 종이를 꺼내시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스펙을 모두 생각나는 대로 다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쓰세요.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쓰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유튜브는 할 수 있어요. 자,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정말 저는 바보인가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해답이 있습니다. 자, 콘텐츠를 기획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남이 주인공이 되느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 나는 내 얼굴 드러내는 게 좋아. 또는 내 재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나 위주의 콘텐츠를 촬영하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지식,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나 위주의 콘텐츠. 근데 나에게 그런 콘텐츠가 전혀 없어. 그럴 때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화살이 나한테 향해 있는데 나한테 없어요.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되죠? 남한테 향해야죠. 자, 남한테 시선을 돌립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동생이 자기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한테 재주가 없어요. 근데 자기 누나가 너무 예쁘고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를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나가 주인공이 되고 동생이 찍어주더라고요. 동생은 출연도 안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공은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제가 쭉 영상을 지켜봤는데 한 6개월, 1년 만에 거의 50만 명 이상을 찍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누나의 그 영상에 자기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본인의 영상물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또 하나 개발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콘텐츠가 없으면 가족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형제자매, 부모한테 돌려보시고 거기도 없다. 그러면 지인한테 돌려보세요. 지인들 중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촬영해주겠다.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뭐 반반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고생이 많이 되니까 뭐 이거는 수익은 내가 다 가지겠다. 대신에 너는 여기서 얼굴 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서로 알아서 조율을 하시는 거고요. 자, 나한테 콘텐츠가 없으면 내 가족에게 돌려보시고 가족의 콘텐츠가 없으면 지인에게 돌려보시고 지인에게 없다.
라고 하면 누군가를 찾아야죠. 어떻게 찾느냐? 정치인들 중에 뭐 이런저러한 어떤 뭐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이 뭐 의료 대란인데 의료 때문에 뭐 의료인들이 뭐 데모를 한다 뭐 한다 이슈잖아요. 그 검색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파도 타기는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타고서 그 이슈를 잡고 본인도 콘텐츠를 양산을 하는 거예요. 왜? 검색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파도 타기를 잘하게 되면 검색 수나 구독자 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뉴스거리, 이슈거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거예요. 뉴스에 어떤 게 나왔다, 기사에 어떤 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거를 하나의 뭐 방송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들 엄청나게 많아요. 봉이 김선달이죠. 자기가 만든 콘텐츠도 아니고 남의 어떤 시기적인 콘텐츠를 자기가 약간만 엮어가지고 팔로워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고비, 후원 계좌의 어떤 수익 본인이 다 갖습니다. 봉이 김선달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되는데, 제가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그 SBS에서 그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때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IP는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 직업이었어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쉽게 말하면 정보 제공업이에요. 정보 제공업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가 포화 상태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하나나 두 개면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반찬이 만약에 10,000개, 10만 개의 반찬이 갑자기 앞에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죠? 내 건강도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당뇨인데, 아니면 나는 연령이 어떤데, 어디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신 골라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보 제공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SNS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너무 많은 어떤 정보 중에서 정리를 해요.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제작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옛날엔 그게 안 됐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그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영화만 틀어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그 주요 스토리만 잠깐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영화를 자기 나름대로 평론가처럼 설명을 해주고 평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처럼 외부의 소스, 외부의 어떤 영상, 외부의 어떤 콘텐츠들을 내가 다시 끌어와서 재정리를 한 다음에 뭔가 재창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내보내게 되면 의외로 또 팔로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교육자이기 때문에 소신껏 팔로워가 많건 적건 뭐 제 나름대로 교육이익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올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겠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수익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거나 할 때 어디서 먼저 소재를 찾습니까? 소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소재라는 건 적어도 100개, 1000개 그 이상의 소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재여야 돼요. 기껏 내가 그 유튜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한 10개 찍고 나니까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흐름을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개 이상의 콘텐츠, 이 콘텐츠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찾았다면 그걸 계속 연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뭐 다이어트가 되든 아니면 뭐 운동이 되든 아니면 뭐 시사적인 부분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아니면 뭐 요리가 됐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재미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찾으시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몸에서 나로 인해서 찍을 수 있는 콘텐츠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저처럼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주제 딱 만들면 제 머리 쪽에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도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백 개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찍는 게 사실은 콘텐츠 양성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럴 때는 내 가족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가족 중에서 특이하게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우리 뭐 누나나 형은 서울대 나왔다. 그리고 뭐 능력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잘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친한 지인이나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 난 인맥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주변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방법.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 정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뉴스거리도 있고 기사거리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해외에도 보면 너무 그런 그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긁어 모으세요. 긁어 모으세요. 유튜브에는 영상들 저장하는 거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영상을요, 저장하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고해상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원하는 주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 그것을 찾은 다음에 그 영상들을 다 긁어서 모으세요. 다 영상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저작권에 걸릴 만한 것들, 걸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분류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의 주제에 맞게끔 영상들을 폴더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레이션 넣을 거를 원고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육성을 하든,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런 음성도 TT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글을 쓰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아나운서 성우의 목소리를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유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영상 제작하세요. 한 다음에 올리세요. 올리게 되면 뭐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주변에 능력이 없어도, 워낙에 콘텐츠들이 많은 콘텐츠 과잉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주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100만 명, 1000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로만 해서도 또 부족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이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